첫 번째입니다. 헐값에 현금을 청산, 같이 찾다가 밸류킬 뒤통수를 당하고 있는 현 시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헐값 합병, 상장 폐지가 늘면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제연금이 청산당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마음 아픈 상황인데 정부 밸류업에 밸류킬을 당한 종목은 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지는 건지 본부장님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두산밥켓 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밸류킬이라고 하시면 들어보시면 뭐야 생소한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대주주들이 좀 많은 쪽에서의 뭔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출을 당한다라는 게 좀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이런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해당마다 기업마다 뭐 주가가 같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상 실적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뭐 돈은 잘 못 벌지만 현재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이제 PBR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합병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자진 상폐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상황을 이제 밸류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계에서는 특정 대주주들이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되게 알짜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서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지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불리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죠. 열받죠. 네. 왜냐면 내 가치가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난 샀는데 갑자기 엉뚱한 주식 줘놓고 바꿔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원치 않는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당히 노이즈가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비슷한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작은 기업, 오늘 신성통상도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군들도 결국엔 이런 이슈가 똑같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업계에서 대주주를 위한 상장 폐지 시도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정말 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아까 두산밥켓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런 사업 구조 개편 내용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발에 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유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이런 반발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전망, 시나리오 이렇게 좀 우리가 넓게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미 두산 그룹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두산 밥켓을 여기다 붙이나 저기다 붙이나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다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두산그룹은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예전부터 잘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던 게 두산그룹인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산업은행한테 돈 받아오면서 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절차를 밟았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 자금 엄청 많이 받았죠. H&N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부실할 때 정부 지원 받아서 부활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면 두산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돈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두산 밥켓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녀 가장 아니겠습니까? 소녀 가장처럼 열심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먹여 살려놨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뭔가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두산 로보틱스 살려라 특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두산밥켓만 괴롭히는 거예요? 돈이 잘 버니까요. 돈 잘 버니까 그러니까 너가 더 이번에도 해라, 사실은 일을. 두산 인프라코 매각할 때 사실 두산밥켓 매각하라고 했는데 두산밥켓만큼은 내가 매각 못한다 한 게 두산그룹의 알짜 회사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 회사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는 것인데
뭐 증권사는 뭐 두산 바켓하고 두산 로보틱의 시너지 효과 잘 낼 수 있다. 뭐 두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 해서 시너지 효과 못 내고 붙어 있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 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증권사들 그런 리포트 내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제 거기까지 좋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합병하는 건 그 계열사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합병 비율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전에 삼성전자의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 물산의 합병하고도 뭐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삼성물산 몇 년 동안 아파트 수주 안 하면서 실적 안 좋게 만든 다음에 합병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흑자 잘 내고 있는 기업하고 완전 적작 덩어리, 돈 못 버는 회사하고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돈을 당장 못 버는 회사하고 동일한 비율로 합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증권사들도 좋은 리포트 냈다가 이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처음에는 상승했다가 다 올랐었어요.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었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바켓도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주가는 오히려 그 발표하기 전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두산그룹이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바켓도 2%대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일방적 지배구조 개편의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여러모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업들에 대한 뭐 오히려 악용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완책은 없는가? 왜냐면 우리가 또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본 부장이 어떻게 보세요? 보완할 수 있는 뭐 저희가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게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네. 뭐 하본부님 뷰 시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답이 나와야 된다. 결국엔 정책으로.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공개 매수에서 가격 산정이 사실 막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에 있지 않아서 이제 금액을 일정한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공개 매수한다라고 딱 하면은 아시겠지만 뭐 루트로닉부터 최근에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 등등등 대부분 공개 매수가 있었는데 딱 공개 매수가 부분까지만 샥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가가 붙어 있다가 이제 상폐가 되잖아요. 네.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자사주 제외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95%, 그리고 코스닥은 최소 90%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으기 위해서 진행을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의 펀더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주가의 일정 수준을 할증하거나 할인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은 할증을 하죠. 왜냐면 위에서 네. 사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좀 연동이 되는 게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갑자기 뭔가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빠졌어요. 근데 그때 싹 해버리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안 좋았을 때 그 시점에 탁 받아가지고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좋았던 거에 대한 반영이 없이 그렇죠. 지금 현 상황만 보고서 반영이 돼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PBR이 뭐 1배였던 게 0.5배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해버리면은 요게 0.5 수준으로 그냥 평가가 돼서 할증한 가격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업황이 좋아서 그 본래 가격만 돌아가더라도 공개 매수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생긴다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5% 의결권을 갖는 부분으로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좀 반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게 이 매매를 할 때 그렇게 해서 5% 모이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쉽지가 네. 않고 이거 다 의결권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일단 정책으로 딱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이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좀 올곧게 세워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밸류업을 좀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제는 좀 우리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필승 전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네. 우리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참 사실은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라는 이슈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큰 변수죠. 네, 그러니까 네. 뭐 까놓고 얘기해서 회사에서 어떤 이사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뚝딱뚝해서 우리 상장 폐지할 겁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걸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상장 폐지하는 기업의 공통 사항은 대주주의 지분 비율 엄청 높습니다. 뭐 어떤 회사는 뭐 7, 80% 이렇게 높은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 유통 물량도 적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좀 적게 하는 기업들, 뭐 배당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기대감보다는 뭐 그 현금은 많은데 배당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밸류업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한 게 좋은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자진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쨌든 최근 1년 내에 혹은 몇 달 내보다는 주가가 좀 높기 때문에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이익이 있지만 또 반대로 몇 년 전에 투자하고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난 정말 회사를 보고 투자했다. 회사가 정말 좋다. 그러면 사실은 악의적으로 자진 상폐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의 의견이죠. 의견입니다만 네. 오스테 임플란트 왜 상장 폐지했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왜 상장 폐지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거 회사가 다 사모펀드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다시 비싸게 다시 팔거나 아니면 비싸게 재상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회사를 믿는다라면 내가 그냥 갖고 있어도 주주는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대안이라 말하기도 좀 창피하죠. 그래서 사실 대안 방법은 없다.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을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주 우선 쪽으로 맞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피하려면은 재무제표를 진짜 잘 봐야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재무제표 보시면서 뭐 고비중 지금 대주주가 들어있는지, 적은 물량, 거래량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배당 성향이 좀 낮는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전에 좀 살펴볼 밸류업 관심주 하본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광산업, DI동일, 그리고 빙그레, 덴티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마감장에 꼭 살펴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KB금융을 탑픽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하본부장님의 밸류업 관심주 KB금융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일단 또 주가가 고가를 찍고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한 3.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시초나 갭 상승까지 본다면 한 5,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업을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KB금융의 이 리포트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뭐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자사주 소각도 뭐 예상대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뭐 단기적인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요인이 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계획한 대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ETF는 아니니까 분배금은 아니고 배당에 대한 이런 수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3분기, 4분기 때 정부 정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기업은 관심을 여전히 좀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자사주 소각 단기적 추가할 요인은 없는데 이미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측면들도 메리트 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